충청남도 당진시의 합덕고등학교. 여기는 소규모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등교하는 학생들. 학교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교실 안은 여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보고 있나요? 좋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기대를 보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대화식은 그러면서 그 로컬이 얘기했습니다. 파리에 사는 그 로컬이.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모든 과목이 한국어의 해무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면 다문화 학생들은 수업뿐만이 아닌 학교 생활엔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심시간에도 같이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이렇듯 다문화 학생들은 서로 어울려 지냅니다. 한 사회 안에 다양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생겨납니다. 충청남도 다문화 학생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당진시는 전체 학생 수 19,168명 중 다문화 학생 수 1,014명으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 일부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달려가다. 누가 달려가? 아버지가 달려가? 토픽 시험 공부를 배워요. 문법이 어려워요. 근데 토픽 시험에만 해요? 네. 같이 대화해요.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위클래스 선생님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상태에서 수업을 참가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한국어 수업을 먼저 한다든지 선행학습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에 오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 상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친밀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3학년인 이리나는 러시아에서, 마리아는 카자흐스탄에서 왔습니다. 이리나는 어릴 때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나이로는 5학년인데 한국어 아예 못해가지고 1학년으로 보냈어요. 나이로 5학년이지만 근데 1학년이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지원 같은 거는 했지만 러시아 선생님이 없었고 그냥 일반 한국 선생님? 근데 그 한국 선생님도 화내면서 막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막 숙제도 말도 안 되는 숙제도 막 냈기도 했고 아니 근데 한국어를 모르는데 일반 수업하니까 뭔가 지루하기도 하고 이해도 못하니까 그냥 계속 한국말을 하시니까 그냥 막 눈물도 나고 진짜 자퇴하고 싶었어요 그때. 초등학교였지만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지만 거기도 놀림도 받고 애들 또 옆에서 뭐라 하고 막 지나가면서 치면서도 하고 그때 진짜 슬프기도 하고 다시 러시아 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Мне нравится, в принципе, образование школьное, но минусы того, что я плохо понимаю предметы и мне тяжело сдавать экзамены. 다 좋긴 한데 학교 교육은
어려운 점은 한국어 모르기 때문에 시험 치기도 어렵고 수업 시간에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렵대요. 이리나는 남들보다 한국어가 유창하다는 이유로 다문화 학생들과 선생님의 통역을 도와줍니다. 다른 통역사들은 뭐 한 1시간 일하시는데 25,000원 받거든? 근데 자꾸 하루에 몇 번 이어먹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안 불렀으면 좋겠어. 하지만 다문화 학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원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여러 명의 다문화 학생들로 인해 홀로 카자흐스탄에서 온 마리아는 한국어 수업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원의 효과가 다르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입니다. 한국어 수업 시간과 실력 향상도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노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한국 학생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살려 입시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듯이 다문화 학생들도 한국어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꿈은 통역사 하고 싶은데 한국어 어려워. 요리 잘해서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수업을 듣는 거야? 좋아. 다문화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 중학생 때 베트남에서 온 팜 학생은 혼자 시간을 보내지만 초등학생 때 러시아에서 온 이리나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다문화 학생들과 한국 학생의 관계를 선생님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나라에서의 수준은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여기 와서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갖고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또 내 발음이 아이들이 좀 놀릴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성격적인 내향적인 아이들과 외향적인 아이들이 굉장히 다른데, 이렇게 외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내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옛날 그 자국에 있을 때 친구들하고 전화통화를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스스로가 차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문화 학생들의 모국어를 이해하는 한국어 교사의 부재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빈번히 언어의 문제로 소외가 되기도 합니다. 합덕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장벽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원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업 자료를 번역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이제 내가 외국어가 안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러시아어나 베트남어로 번역을 한 자료들을 PPT로 만들어서 띄운다든가, 아니면 수행평가 같은 것들, 우리가 지필고사는 그렇지 않지만 수행평가 자료는 번역기 돌려가지고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도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수업 자료를 다문화 학생들의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다문화 학생들이 이해하기 수월한 수행평가로 대체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다문화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문화 존중 인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외부 진로 지원과 개인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제가 서울에 있는 업체와 좀 계약을 해갖고 베트남어를 전공자가 한국어 수업을 좀 더 보충 수업을 하고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또 하나 다문화 학생들은 대학에 갈 때 토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 또 하나는 이렇게 다문화 학생과 우리 일반 학생들이 같이 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교육 등 토픽 시험에 관한 교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중으로 말하기 대회는 약간 좀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발표를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이제 따로 교실 가서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만 하다 보니까 좀 더 부담되고 시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2분 안에 다 말하기도 좀.
이거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긴장감. 맞아. 개인 돈이야? 아, 나 개인. 나 어. 학교 안 말했어. 나 그냥 아, 따로 본 거야? 어, 혼자서? 원래 그런 거야? 공부만 학교에서 해주고 시험은 따로. 한편으로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일부 지원들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한국 학생들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따로 한국어 수업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수행평가 하는 날에는 좀 빠지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가끔 들고 오히려 더 한국 학생들과 더 멀어지지 않나? 격차가 좀 더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행평가나 학교 행사를 할 때 다문화 친구들을 위해서 기준을 조금 낮춰주거나 배려하는 일이 많은데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한국에서 사는 사람인데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다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은 필요한데 행사의 취지도 너무 좋은데 한참 생기부 채우고 대학 알아보고 자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그래도 촉박한데 더 쪼개서 쓰려니까 오히려 더 다문화에 대한 반감이 생겼어요. 합덕고등학교의 다문화 학생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아이들이 겪고 있는 것은 교육적 문제도 있지만은 문화의 차이에 따른 적응 행동적인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간 갈등.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개인 상담이 필수적일 것 같고요. 언어띠를 사용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지원, 통역사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학교라는 곳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만 위한 곳에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것도 만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라는 공간은 아직 그러지 않은 거,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이 좀 목적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공정함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나의 일률적인 평가 방법이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교육 방법 혹은 평가 방법 같은 게 이제 쉽게 허용이 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학교 생활을 다문화 학생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문화 학생들은 학교에서 조금씩 소외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학생들은 시스템상에서 소외시키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어떤 것을 배우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합덕고등학교의 다문화 학생들은 많은 지원을 받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쟁의식이 강한 학교의 체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문화 사회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의식보다 이해의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문화는 우리 전체의 문화가 되어갑니다. 다문화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미래에도 꾸준히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간지러운 데를 긁어줄 수가 있는데 그 긁어줄 수
잠깐만.